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700명대 아래로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제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100여 명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에 비해서 또 검사 건수도 약 6천여 건 정도 적습니다. 통상 4만 5천여 건이 평일에 검사 건수인데 어제 4만 9천여 건 정도의 검사를 했으니까 한 6천여 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레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염 불분명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또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 그다음에 양성률도 어제 오늘 똑같이 1.7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표들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오늘 지표 중에 하나가 치명률이 계속 감소해서 1.50%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명률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은 백신 접종에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령층이 감염이 되면은 우선 위중증으로 빠지면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많은데 고령자들이 보호되니까 확진자는 계속 500명에서 800명 사이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직 치명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머지 지표는 하나같이 다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이제 한 3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끝낸 사람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거나 해외에 갔다가 귀국을 했을 때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방송에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5월 5일부터 밀접 접촉을 하면은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자가격리가 필수였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할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수였는데 백신 접종을 2번 접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밀접 접촉 후에 자가격리나 혹은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제 한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걱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이나 혹은 인도처럼 변이 바이러스 창궐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들어온다면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 이런 백신 인센티브도 물론 당연히 이렇게 시행되면 좋은데 어제 저희 방송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백신 노쇼에 대해서는 백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노쇼, 백신을 맞기로 예약하고 나서는 안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노쇼에 대해서는 어떤 채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국이 정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최종 순위로 순위가 변경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조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쇼, 나타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비용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했던 것처럼 최후순위로 가는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기에 최후순위로 정해두었던 거하고 저희들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다른 인센티브, 즉, 본인들이 거부한 백신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맞게 되는 조치가 좀 더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거부한 그 백신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누구나 손을 들면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후순위로 빼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노쇼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4월 19일부터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TBS가 있는 마포구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상황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을 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쇼 때문에 네, 그렇다는 노쇼 때문에.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예약하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량은 10명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채소자녀 주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 바이알당 11명에서 12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장에서는 7명, 8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 5명, 4명 정도가 노쇼로 나타나지 않아서 버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강량구 기자가 오면 접종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버리는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라고 현장에서 예.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설대우 교수님이나 최지원 아나운서님이나 저처럼 시민들 중에는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백신 접종 순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웃돈을 주면서까지 어렵게 굉장히 많은 백신 물량을 지금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 물량도 굉장히 딸려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접종할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쇼 때문에 우리나라 한 곳에서는 백신을 버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화가 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피 같은 백신이 버려지고 있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노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예, 이제 정부가 방금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방송에서 아마 한 2주 정도 동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을 어떤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최후순위로 돌리는 것은 맞지만 남는 백신, 그분들이 접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는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일반인 누구나 접종하게 하자.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정부 당국에, 접종 당국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 개념은 기피된 백신은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그때 앱을 기반으로 해서 휴대전화로 어떤 약국에 마스크가 몇 장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지금 전국적으로 접종센터에서 백신이 기피되어서 남는 백신이 몇 개 있어서 몇 명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것을 앱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은 외국 출장이 있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앱을 서치를 해서 본인에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좀 먼 곳이나 그냥 찾아만 가면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앱에 백신 물량이 뜨는 것과 실제 백신 사이에 이 타임의 갭이 있어서 갔을 경우에 헛걸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음날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 그 헛걸음하신 분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백신, 접종 기피로 인해서 남는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손들고 나오면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앱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자료가 공개되게 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헛걸음이 되면은 다음 날 이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접종을 하게 한다고 하면은 백신을 기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기피를 하려고 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는 백신에 대해서도 원하는 국민이 적시에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접종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방역 당국 또 접종 당국에 강력히 이 방식을 제안합니다. 네,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 오늘 계속 쓴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어제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백신 접종 위탁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노쇼로 인해서 버려지는 물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예비 명단을 만들어서 예비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찾아오면 자기 순서가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확인을 해봤어요. 일선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을 위탁받은 일선 의료기관에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들은 원래 내려받은 명단을 순서대로 예약을 받아서 접종하는 것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가 아닌 일반인이 찾아와서 백신을 놔달라고 했을 때 근거가 없어서 놓아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지침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오갔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노쇼로 인해서 버려지는 물량을 순서가 아닌 일반 65세 미만의 시민들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접종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은 중앙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일단 사이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한 다음에 자기가 있는 곳 주변에 의료기관에 백신이 남는다라는 신호를 받으면은 찾아가가지고 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강량구라는 사람인데 백신이 여기 남는 것 같으니까 놓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백신 접종을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번 접종을 했습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것까지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은 네.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시스템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디지털 강국 강조했고 예. 우리나라는 또 전 국민의 의료 기록이 그 심사평가원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이 의료 정보가 모든 게 집적되어 있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언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하루에 당일날 오후 5시까지 오지 않으시면은 노쇼, 그러니까 접종을 기피하는 분으로 최종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5시가 아니라 이것을 3시 정도까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5시까지 기다렸다가 안 나타나면은 이제 퇴근 시간을 감안한다거나 접종을 하시는 이 의료 인력께서 안 오는 분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또 추가로 접종하시는 분에게 접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남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상당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도록 되어 있는데 안 오시는 분은 당일 오후 3시까지로 결정을 하고, 당일 오후 3시 이후에는 방금 저희들이 제안 드린 것처럼 이제 손들고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확립이 되면 훨씬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오후 3시로 해주시기를 당국에 좀 권고를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 백신 접종 동의율이 낮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분히 노쇼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의 백신 접종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피 같은 백신이 지금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어제 많은 시청자들께서 댓글로 이 노쇼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했는데, 저는 노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종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나타나야죠. 나타나지 않아서 백신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노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하는 사회 필수 인력인데, 예. 공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백신 접종 동의율도 낮은 데다가 심지어는 노쇼로 버려지는 백신을 양산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비판 그리고 어떤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깊이 된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맞을 수 있게끔 이걸 정부가 방침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 기반 앱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근무하고 있는 최지은이 푸시 알림을 받는 거죠. 그 앱에서. 상암동 A내과에 백신 접종 물량 3개 남았으니 와서 맞고 가세요. 이런 문자를 이제 그 알림을 받게 되면 가서 이제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관련해갖고 한 2가지 정도를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당국이 대상 선정부터 좀 유연하게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예. 드렸죠. 지금도 그러니까 당국에서 현장에다가는 무엇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했냐면 어제 당국 발표한 놓고 보면 의료기관별로 예비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암동에 있는 A내과에 가가지고 A내과의 예비 명단에다가 제 이름을 올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위탁받아가지고 백신 접종하기만으로도 벅찬데 그런 행정수요까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건 중앙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은 지금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백신 접종을 원하는 시민들이 네. 얼마나 많은지를 방역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네. 올리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올린 사람에 한해서 맞을 백신 수 있게끔. 접종을 해주고 또 네. 우리 의원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체크까지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IT 강국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NHS라고 이제 영국의 보건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한 기록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를 그린패스 여권처럼 어디나 출입국 할 때 쓸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연동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백신 접종 증명할 필요도 없고 따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국민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이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갔는지 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앱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동을 한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저는 큰 비용과 자원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2가지 더 설 교수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는 개인이 노쇼를 해서 이게 피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상자인데도 안 맞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그분들께 해주실 말씀은 없는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실시간으로 쿠님께서 유튜브로 지금 11시 7분에 댓글을 주셨네요. 노쇼한다고 백신을 버리나요? 보관 안 하고? 라고 주셨거든요. 이 2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답은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백신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 기자님이 취재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강 기자님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제재 또는 처벌 이제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로 이제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은 피해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노쇼를 하셨는데 그 백신을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왜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게 구해온 백신을 노쇼함으로 해서 피해를 주느냐 뭐 이런 건데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노쇼를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나의 하루가 누구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다. 뭐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백신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단지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기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일에 본인 대상이 되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으면은
기피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쇼한다고 백신 버려지는 건가요? 보관 안 하고? 네, 백신 버립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백신 한 병당 한 명에게만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노쇼를 한다 그래도 백신을 버리는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한 바이알 그러니까 백신 한 병에서 보통 10명에서 11명, 12명까지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약된 사람이 한 7명이 왔어요. 그래서 백신 한 병에서 7명분의 백신을 빼가지고 지금 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명분이 남았죠. 그런데 5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개봉 후에 6시간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의 조건을 뒀는데요. 그러니까 그 6시간 안에 5명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네. 그 쓸 수 있던 5명분의 백신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백신의 양이 상당하다라는 게 취재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의사항에 혈전증, 특이 혈전증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 백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으로 봐서는 외부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투여가 될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상 반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심각한 이상 반응, 다른 하나는 심각하지 않은 이상 반응, 또는 우리가 경증 이상 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증 이상 반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접종 부위가 바늘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뭐 통증이 있다든지 붓기가 있다든지, 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외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이 난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뭐 이렇게, 이것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생기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소 내가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중증 이상 반응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혈전 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혈전이 거의 10배 이상 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낮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혈전 이상 반응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럽 식약처에서 미국 FDA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FDA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 FDA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EMA, 유럽 식약청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식약청에서 아주 희귀 혈전 질환, 그 중에 특히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서 생기는 희귀 혈전 질환,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매우 희귀한 그런 부작용일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국내인 경우에는 환자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사하게 보이는 혈전 환자는 몇 명 나온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EMA에서 얘기한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서 생기는 혈전 질환, 이것은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다소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으로 봐서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은 충분히 예견된 거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생기는 비율이 워낙 낮고 국내에서는 아직 EMA에서 얘기한 그런 환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또 일부 언론에서 왜곡 과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숫자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국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 정도까지 접종을 한 다음에 유럽에서 희귀혈전과 관련된 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 방역 당국이 급하게 희귀혈전과 관련된 부작용이 2천만 명 접종한 영국 시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100만 명 중에 4명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발생한다고 해서 다 급사
없고자 하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사망자까지 봤더니 200만 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만 명 중에 1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런 희귀한 혈전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고 또 그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전 세계 의료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와 비교했을 때 사망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200만 명 중에 1명보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아까 설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영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혈전과 관련된 질환 자체의 유병률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적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천만 명 정도 접종했을 때 사망자가 1명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 전부한테 접종을 했을 때도 이 혈전 부작용으로 인한 치명률이 1명이나 2명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낮은 부작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해서 혈전 부작용이 굉장히 과장되었다라고 강조했는지를 이런 숫자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처에 남는 백신이 있으면 좀 맞으러 가고 싶네요. 네, 저도 맞으러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 나눈 얘기는 또 내일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